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국민의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일단 국민의당의 분당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될까가 사실 큰 관심사인데 결국은 법원으로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 내부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간다 한들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정당 내부에서 할 문제지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부분 그동안 관례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국민의당의 그런 전당원 투표 이런 방식이 방식이 또는 그 결과가 어찌 다르게 해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둔 그 중진 및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당무위원회를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무슨 보이콧을 한다거나 반대를 하기 위한 무슨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당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통합에는 크게 차질 빚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요. 27, 28 양일 간에 투표를 하고 또 이제 안 하신 분들이 직접 본인이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반대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이 평론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선입견이 있어요. 본인들이 볼 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아니면 불리하다에 따라서 판단들이 좀 달라져요.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호남 출신 의원들과 또한 마찬가지로 기반을 같이 하는 그 민주당 분들은 야 이거 저거 일정하게 유권자 당원들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 저거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왜 졌는지 이거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은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로서 이렇게 자신을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제 얻은 표는 전국에 걸쳐 있는 중도였거든요. 자기가 살 길은 그것을 탄탄히 다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간다고 하고 같은 중도의 차원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제가 볼 때 본인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의 문제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인내력이 있느냐, 그리고 바른정당 쪽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것에 달려있죠. 인내력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그 국민의정당 바른정당의 통합이 성공할 것인가, 효과를 볼 것인가, 그거는 좀 미주세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상종가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국민의당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낼 것인가는 좀 미주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바른정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나간다면 저는 이 서광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성패를 결정하겠죠. 김 의원님, 이게 이번에 반대한다라는 그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의원이 20명입니다. 39명 중에 20명. 그리고 이 20명 가운데 보니까 비례대표가 3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20명이 아닌 게 되잖아요.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럼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는 거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쉽게 쪼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가자니 어렵고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반드시 도전하겠다. 근데 예. 호남을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당장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는 2020년이라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좀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에 본인들이 정책적인 운명을 걸기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 현역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해서 곧 탈당이다 내지는 잔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그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통합에 반대한다? 제가 볼 땐 그런 선택할 의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전당대회 그러니까 반대는 하죠. 반대는 지금 뭐 세게 반대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통합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통합을 찬성하는 당원들이 비율이 더 굉장히 많다면, 높다. 그러면은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통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1월 달까지 이제 내년 1월까지 스케줄을 쭉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남아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4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될 정도의 예.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별도의 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닥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11석인데 거기서 한두 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석이고 39석 중에 국민의당의 39석 중에 일부가 예. 잔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예. 통해서 제3당이 출연할 것이고 그리고 뭐 일부 무소속으로 남아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 대변인이 상당히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정하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면 예. 속성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적 속성, 예컨대 안보 보수 경제 진보 이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입법을 통한 예. 국정 수행, 개혁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지적은 안 했지만 저는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잘 나갔다. 예. 그래서 지적을 한 거 아닌가요? 예, 너무 잘 나가서 그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소평가했다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차 때 사실은 국민의당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정치적 경험을 보면 제3당이 제1당에 의해서 흡수됨으로써 내지는 네. 뭐 여러 가지 그 연계를 함으로써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제3당이 독립했을 경우에 독자로 나갔을 경우에 제1당이 여당이 정부가 국정 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측은 아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이니까 그렇게 볼 때 왜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정부 관해서 민주당은 과연 제대로 했나? 저는 그렇게 볼 때 좀 악진과 같은 판단이 좀 듭니다. 한번 근데 참조를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네. 뭐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지만 예. 사실 의석 구조로는 다당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였던 예. 걸로 반출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임시회의가 내년 그 9일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더더구나 그 감사원장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 개헌하고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진행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국회만을 보면 대단히 갑갑한 구조이고 그다음에 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단 하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에만 명확히 예.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자신들을 뽑아준 호남의 기반을 좀 뒤로 하고 예.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그 포석으로서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 논의인데 이 역시 바른정당의 의석을 자유한국당에서 빼갔기 때문에 생긴 또 변화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는 바른정당으로서는 사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뒤섞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지금 국민의당하고 이제 합치면서 원내 교섭단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황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고 그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내년에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이제 중간 평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제 1단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변화, 그러니까 정치권이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고요. 뭐 바른정당 일부가 나간다 하더라도 예. 일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지나치게 지금 그 좀 정략적이고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또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간 걸 왜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느냐, 속 시원하게 진상조사단까지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 의원님?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중국 방문 하루 전날 예. 굳이 그 중국 방문 일정을 좀 꼼꼼히 짜야 되는데 예. 뭐 그런 일 안 하고 왜 거길 갔다 왔을까? 갔다 가서도 왜 가는 날 국민들한테 얘기도 안 했을까? 예. 왜 또 하필 또 그 임종석 실장이 갔을까? 예.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궁금하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북한하고 모종의 접촉을 예. 하러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MB 하여튼 뭐 뒷조사를 하다가 예. 그 UAE 원전 수주할 때 뭔가 뒷돈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조사하러 간 거 아닌가, 또 혹은 그거 조사하다가 걸려서 UAE한테 사과하러 상당히 가는 거 아니냐? 그 아주 그 뭐 국교 단절까지 통보를 예. 받고 사고하러 간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또 이제 더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현 정부가 이 소위 적폐청산을 쭉 밀고 가면서 국내에서는 이게 좀 먹혔는데 예. 이제 해외 부문하고 걸리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사례가 지금 이 UAE 관련이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아마 좀 있으면 나타날 예. 그 이 일본 위안부 관련 예. 그 협상 TF 문제도 아마 제가 볼 때 후유증이 클 건데, 그런 과정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이 어떻게 분명히 진실은 하나니까 예. 있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매 사안마다 국민 여러분께 필요한 건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자주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일이 있었는지. 그죠?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명부대 파병부대 예. 격려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직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소통, 솔직함,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태까지 모든 그 공직자들이 낙마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예. 무슨 뭐 뒷돈을 받았다 이런 문제보다. 근데 이 경우가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그쪽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을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왜 그 시점에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국 방문의 준비는 사실은 안보실과 정책실장, 그 3실체계 아닙니까?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있는데 그 준비는 정책실과 안보실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 대통령이 외국 나갔을 때 이제 비서실장이 국내에 남아서 그 청와대를 관장하는 거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박 4일로 다녀왔는데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중국 순방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은 차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가는 것이 가장 적임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안보실이나 정책실장이 비울 수는 없는 거죠. 예. 중국 방문을.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미국 특사, 중국 특사, 그다음에 러시아 특사, EU, 유럽 이렇게 이제 특사를 보내고 왔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 근데 이럴 때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자거나 예. 뭐 이렇게 거세게 안 나왔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UAE 문제에 대해서 부대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특수성 있지 않습니까?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만나서 조율을 했는데 다녀온 지 지금 이제 한 15일 가량 지나가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이 그냥 계속 카더라 통신으로 나오는 거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왕세자의 그 동생이 다녀갔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도 개인 차원의 여행이고 뭐 정말 순수한 개인 차원의 여행인데도 그것도 의혹 제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청와대에서 국익을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은 이게 어떠한 것인지 대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시기에 말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궁금하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국 특사를 다녀와서 한참 지나서 이제 저희가 산불이라는 것이 이제 확정되듯이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거고 특히 야당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걸려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UAE를 방문하고 나서 당장에는 한 열흘 보름 상간에는 내놓을 수 없지만 조금 지나서 이것이 조정되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겠죠. 그것을 뭐 숨기고 훼손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한병도 정무석이 만나고 다녀왔으니까 만나고 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것을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야당도 여야가 좀 초월해서 외교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좀 온당하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